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윈도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윈도우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다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특징입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팅이 돼야지만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부팅, 컴퓨터 키는 과정인데 이 과정 역시도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윈도우와 관련된 단축키 꼭 한 문제, 두 문제씩 나타나게 됩니다. 뭐 단독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보기상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속에서 섞여갖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입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조금 다른데요. 물론 다르시겠죠? 여기서는 우리 개념적인 측면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칭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이콘이라고 부른다?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시겠고요. 그리고 아이콘 중에서 이렇게 잘 보이시겠죠? 여기 밑에 보면 좌측에 화살표 모양이 달려있는 걸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명칭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마크 보이시죠? 요 마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시작 단추라고 부를 거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돋보기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검색하는 검색 기능이라고 보통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전체적인 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작업 표시줄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은 우측 하단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계가 나타나는 부분 있으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트레이 창 이렇게 부를 겁니다. 트레이 창 이렇게. 그래서 바탕화면은 물론 집마다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화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켜게 되면은 컴퓨터가 켜지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첫 화면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특징 한번 알아보자. 먼저 윈도우의 특징 1번 파일 시스템. 보기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운영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일과 폴더를 관리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컴퓨터가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추가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서 저장된 파일을 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시킬 건가? 사용자 입장에선 큰 상관이 없어요. 기기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컴퓨터 내부에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을 거고 그 파일을 갖고 오려고 그러면 어떤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경로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겠죠? 파일 시스템이 윈도우의 특징.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 이름을 우리가 정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FAT 방식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보시면 FAT 방식. 이름입니다. 시스템적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 방식에서 무슨 방식을 쓴다? NTFS 방식을 씁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혹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 화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내 컴퓨터 들어가 갖고 내 PC 들어가 갖고 C 드라이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이 나타납니다.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그랬었을 때 밑에 보시니까 파일 시스템이 NTFS라고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특별하게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시면은 그냥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NTFS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징 기억하세요. 특징. NTFS는 왜 씁니까? 옛날에 FAT 썼다고 그러는데 왜 요즘 NTFS 씁니까? 윈도우도 계속 발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능이 최적화가 됩니다. 예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정적이 되고 보안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윈도우도 계속 버전에 따라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소화합니다. 재밌는 얘기 나왔네요.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소화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탑재가 돼야지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온 거에서 많이 뽑아내는 것보다 적게 들어온 거에서
똑같은 기능을 발휘한다면 훨씬 더 좋은 거 맞으시죠? 그러면 컴퓨터 속도도 부하도 덜 걸릴 뿐더러 속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일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 된다? NTFS 방식이 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한번 보시죠. 에어로피크.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사용하시는 기능이에요. 밑에 우리가 작업 표시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작업 표시줄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아이콘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조금 올라와 버리죠. 이렇게 이 사람이 대강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서 에어로피크라는 뜻은 무슨 뜻? 미리 보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에어로피크라는 말이 붙었어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띄운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특징들이 이렇게 윈도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보죠. 또 다른 용어가 나타나네요.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 앤 플레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장치를 연결했을 때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치합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기능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USB라는 새로운 장치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쓰십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USB 들어왔네. 그래서 USB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된 장치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돼 있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장치적인 측면에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플러그란 뜻이 여러분들 플러그 꽂는다라는 얘기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플러그 꽂으면 엔드 플레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감지 설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다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핫 플러그 그런 다음에 핫 스와핑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윈도우의 특징에 책에 교재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핫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컴퓨터에서 핫이라는 말은 전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전원. 뜨겁다는 얘기니까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가 들어오니까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고 하여튼간에 핫이 들어가게 되면 전원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떤 뜻일까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원래 컴퓨터의 기본적인 방식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전원을 끄고 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고 다시 컴퓨터를 킨 다음에 세팅해 갖고 사용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야 그거 너무 불편하더라.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하드웨어 및 케이블을 교체 혹은 장착해도 무리가 없게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 기술을 쓰고 있다. 누가 지원해 준다고요? 윈도우가 이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다. 맞죠? 마우스 바꾸거나 키보드 바꿀 때 전원 껐다가 바꾸십니까?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십니까?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네요. 다음 특징 한번 볼까요?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사람 한번 보시죠.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돌립니다. 그렇죠? 여기는 컴퓨터가 여러 대지만 컴퓨터 한 대에서 우리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인터넷도 하고 멀티태스킹. 이거를 운영 기법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윈도우 특징으로 녹아들면서 멀티태스킹이란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선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강제 종료하실 수 있나요? 예. 그런 것도 다 윈도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붙여놓은 게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다음 거 보죠.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을까요? GUI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GUI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키보드보다는 컴퓨터의 동작을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뭐를 많이 사용하시죠? 마우스입니다. 요즘은 터치스크린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갖고 화면에다가 직접 손을 대시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그래픽, 화면이라든지 마우스에 있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 혹은 메뉴를 내가 명령어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터치 방식으로 사용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 누가 지원해 준다고요?
윈도우가 지원해 준다고요. 그래서 윈도우의 특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용어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용어와 의미를 연결하시게 되면 윈도우 특징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정도가 안 나오더라도 보기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으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특징만 잘 기억하시고 요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용어하고 연결만 잘 해주시게 되면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윈도우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환경 설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 유저란 말도 있어요. 멀티 유저. 컴퓨터는 한 대인데 여러 명의 사용자를 등록해놓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입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이건 뒷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조금 나올 겁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그래서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단 몇 번? 2번.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조금 자세한 설명 들어주세요. 그리고 윈도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우리는 윈도우를 통해서 세팅할 수 있다. 그리고 FAT32와 NTFS를 지원하는데 요즘은 요거 많이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윈도우의 기능 뒷부분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래도 여기서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밟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에어로피크. 아까 강사가 그러더라.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다.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의미 살펴보셨으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파일이나 폴더에 지정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에어로피크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파일 시스템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다.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맞네요.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거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이거는 바탕화면과 관련된 얘기지 에어로피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오른쪽 단추 아닙니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틀리라고 나오는 함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보죠.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실행됩니다. 그렇죠? 뭐가 관련돼 있었죠? 장치하고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장치와 관련된 거 찾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날짜와 시간, 전원 구성, 프로그램 및 기능. 장치는 아니죠? 여기 있네요. 장치라고 아예 보기에서 좋네. 답을 몇 번? 4번으로 고르시면 되시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쭉쭉 나갑니다. 자, 부팅과 관련된 얘기 오늘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팅 한번 알아보죠. 부팅은 어떤 뜻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컴퓨터를 키는 과정. 그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우리는 컴퓨터적인 입장에서 보조기억장치에 우리가 윈도우를 깔게 되면 프로그램은 일단 보조기억장치에 깔리고 그 프로그램이 깔린 것을 컴퓨터 킬 때 실행을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행과 관련된 기억장치는 뭐밖에 없다고. 주기억장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운영체제를 컴퓨터를 키는 순간 주기억장치로 가져와갖고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넘기는 과정, 그걸 우리가 부팅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부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롬바이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롬도 주기억장치에 있는 녀석입니다. 주기억장치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바이오스가 뭐예요? 그러는데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된다. 컴퓨터를 키면서 윈도우가 주기억장치에 탑재되면서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하고 마우스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걸 세팅을 해주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입출력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을 롬바이오스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부팅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먼저 시먼스 셋업. 말이 어려워요.
시몬스 아닙니다. 시몬스는 침대고 얘는 세팅의 일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켰었을 때 컴퓨터의 주변 기기들이 어떻게 장착이 돼 있고 어떻게 제어할 줄을 알려주는 절차.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컴퓨터를 켜게 되면 내부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의 약자로 우리 컴퓨터 켜게 되면은 전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전기를 컴퓨터는 볼 때는 박스 하나로 있어갖고 하나의 장치처럼 느껴지지만 속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달려져 있다.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갖고 그 장치들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합니다. 장치가 사용 안 되게 되면 오류가 뜨겠죠. 그러게 되면 컴퓨터에서 부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CPU가 나가게 되면 부팅이 안 이루어집니다. 컴퓨터의 모든 처리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루어지니까. 램, 주기억 장치였죠? 잘못되게 되면은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못 하는데 그러면 부팅이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검은색 화면만 나타나죠. 컴퓨터 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기서 테스트가 이루어져 갖고 정상적으로 돼야지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부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까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떨 때 부팅이 안 될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일단은 아까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 이상이 있게 되면 부팅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원이 공급이 이상이 있으면은 일단은 전원과 관련되면은 무조건 부팅 안 됩니다. 그래갖고 당연한 얘기. 그리고 하드웨어. 선생님 하드웨어가 뭐예요? 뒷부분에 가면 하드웨어에 대한 종류를 자세하게 배웁니다. 장치라고 이해합니다.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아까 부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 당연히 부팅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아하 부팅은 컴퓨터 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절전 모드 한번 해보죠.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켜진 상태에서 다시 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작업을 뭐 할 때, 다시 시작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재부팅 이런 말로 쓰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모드가 절전 모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당연히 절전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갖고 부팅하겠다. 전력 소모가 거의 없게 부팅을 하겠다. 거의 없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켜는 속도, 마지막에서 세팅을 기억했다가 바로 연결해갖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방식을 절전 모드라고 그러고 최대 절전 모드, 노트북용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스크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서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자리를 잠깐 비울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절전 모드로 돌아가면서 배터리의 소모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컴퓨터를 끄며 시작할 때 바로 켤 수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면 여러분들 짬뽕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짬뽕이 아니라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병행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 있는 작업을 복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절전 모드는 현재 쓰고 있는 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예 컴퓨터를 오래 안 쓸 것 같으면 절전 모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컴퓨터를 끄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끄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다시 실행할 수 있는, 다시 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전 모드가 중요하지만 아예 컴퓨터를 내가 한 2-3시간 정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컴퓨터를 끄는 게 정상이 되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문제 한번 보시죠. 먼저 부팅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등의 점검을 먼저 실시하는 기능.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팅과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SYS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리고 부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달랑 요것만 두게 되면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바이오스, 아하,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 볼 것도 없이 답은 2번. 도스는 뭐다? 운영체제입니다. 얘는. 그렇죠? 도스는 운영체제고 언제 쓰든 거 윈도우 이전에 쓰든 키보드 중심으로 모든 명령을 할 때 사용하던 운영 방식이 도스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다음에 윈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파일 중에 하나인데 부팅과는 상관이 없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계속 한번 볼까요? 아까 부팅이 되지 않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디에 이상이 생기면 롬바이오스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일단 부팅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부팅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감염되게 되면 부팅 안 된다.
그러면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입니다. 선생님 근데 2번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디스크 단편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디스크 단편화는 여기서 배우지 마십시오.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윈도우에서 관리해주는 저 디스크 조각 모음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때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스크 단편화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찍어도 답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거도 한번 보시죠. 절전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전 모드는 다시 시작할 때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거. 전력이 절약되는 상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맞다. 2번. 최대 절전 모드는 주로 랩톱. 선생님 랩톱이 뭐예요? 랩이 여러분들 무릎이에요. 뭐 생각하시면 된다? 노트북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최대 절전 모드는 랩톱용으로 만들어졌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빠르게 컴퓨터를 킨다. 하이브리드는 주로 데스크탑. 데스크탑입니다. 그래서 짬뽕 시켜놨지만 그래도 주로 데스크탑입니다. 여기 주로라고 돼 있어요. 주로. 그래서 주로 데스크탑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맞죠?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가 아까 오랫동안 컴퓨터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 모드가 낫다고 그랬습니까? 컴퓨터를 끄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까? 얘는 컴퓨터 꺼야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절전 모드의 개념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겠죠? 이제 부팅까지 배웠으니까 아까 우리 출제 포인트에서 세 번째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단축키가 뭡니까? 바로가기 키라고도 부르고 단축키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컴퓨터 운영체제는 무슨 방식 쓴다고 그랬었죠? GUI 방식 쓴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다? 마우스나 터치스크린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이 GUI 방식이었어요. 근데 마우스 잡기도 귀찮고 터치스크린 하는데도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 바로가기 키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윈도우를 깔게 되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GUI 방식이 원래 기본이지만 이런 것보다도 키보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컴퓨터를 제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그 종류가 꽤나 많다. 그리고 얘는 이해시켜드리면 순수 외우는 파트.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키보드의 키 F1번부터 F12번 이 F자가 영어로 하게 되면 펑션 그래갖고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기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기능키 그리고 컴퓨터에 보면 우리 일반적인 숫자 키 위에 보시면 F1번부터 F12번 있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Alt, Shift, 컨트롤도 있고요. 얘는 우리가 조합키라고 그래요. 독자적으로 누르지 않고 다른 키하고 같이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제어키 이렇게도 부르는데 조합키, 제어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토글키라고 나옵니다. 토글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TOGGLE 이렇게 써갖고 누를 때마다 상태가 바뀌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한영키잖아요. 한 번 누르면 한영, 한글인 상태에서 영어로 바뀌었다가 또 한 번 누르면 영어인 상태에서 한글로 바뀌는 거. 그래서 토글은 여러분들 스위치처럼 떼깍떼깍떼깍 해갖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캡슐락은 대문자 소문자, 럼락은 우리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인설트는 삽입이냐 수정이냐. 이거는 한글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스크롤락도 마찬가지로 화면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 방향키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그런 것들 킬 거냐 말 거냐 그런 겁니다. 한영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토글키의 대표적인 거는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워드에서 거의 단골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커말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탭과 스페이스바, 커서 이동 키죠? 커서는 뭐예요? 우리 컴퓨터 키게 되면 이렇게 깜빡거리는 걸 우리가 커서라고 부르죠. 그 녀석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가 탭이라든지 스페이스바, 빈칸 띄울 때 탭은 8칸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고정시켜갖고 커서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다. 이렇게만 나오더라도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이 녀석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하나하나씩 문제가 나타납니다. 볼까요? 먼저 펑션 키는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수행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 외우시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외우자고요. F1번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도움말, F2번 하게 되면 이름 바꾸기, 파일과 폴더의 이름 변경,
원래 파일과 폴더 이름 변경하려면은 폴더나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쓰시는 분들인데 컴퓨터를 조금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단축키 기억하셔갖고 파일 선택하시고 F2번 누르게 되면 바로 이름 바꿀 수 있다. F3번은 파일 탐색기 창에 검색 탭이 선택돼. 그리고 파일 탐색기는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리고 컴퓨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일종의 계층적 구조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거기서 검색 탭이 실행되고 F4번 파일 탐색기 창에 주소 표시줄이 선택된다. 그리고 요거 두 개 F3과 F4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 파일 탐색기.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때 기억하시자고요. F5번은 새로 고침 이렇게 우리 인터넷 들어가 갖고 어떤 A라는 화면에서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데 어라 변화가 없네. 그때 사부작이 F5번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바탕화면에서도 뭔가를 저장했는데 그 표시가 안 나타나네. 그럴 때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새로 고친 내용들이 적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F11번 인터넷 장보기 옵션 전환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란 것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키 잡아봤으니까 일단 키보드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디에 무슨 키가 달려있는지는 알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고 이런 그림 하나 넣어놨습니다. 먼저 자판 보시면 위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 위에 있는 게 요게 F 펑션 키 그런 다음에 탭 키, 스페이스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하고 같이 또 한번 외우셔야 될 부분이 나타날 때 윈도우 키 더하기 무슨 키 누르면 뭐가 됩니다 라는 거 요게 윈도우 키 Alt, Ctrl, Shift, 한영키, 대표적인 토글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놓으시면 되시겠고 살펴보면 출발합니다. Alt부터 출발해 볼까요? Alt부터 많이 나옵니다. Alt 탭. 열려있는 창을 미리 보면서 전환하는 거.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게임하다가 누가 들어오게 되면 게임하는 거 안 보이려고 해갖고 Alt 탭 후딱 누르지 않습니까? 이놈입니다. Alt, Enter, 속성 정보.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파일이나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속성 누른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Alt-Home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홈페이지, 처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는 거. 그런 다음에 Alt-ESC,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전환. 아까 전환의 Alt-탭이었죠? 얘하고는 똑같아요.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 겁니다. 얘는 미리 보기 없이 순서대로 전환하는 거고 얘는 미리 보기가 있어갖고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전환할 수 있다. 차이점은 그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Alt 스페이스바 활성창 바로가기 메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란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과 Shift 키 한번 살펴볼까요? 컨트롤 키, 컨트롤 ESC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누른 거랑 똑같다? 시작 단추 누른 거랑 똑같다.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이렇게 윈도우 마크처럼 생긴 요 키 쓰셨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메뉴 하나 뜨지 않습니까? 그 메뉴를 뭐라고 부른다? 시작 메뉴. 그러면 이 녀석을 눌러도 되고 뭐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ES 키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쓰시죠?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Z 실행 취소. 컨트롤 F4 문제도 이 녀석도 자주 나오죠. 그래갖고 우리가 프로그램일 때 X 버튼 누르는 거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 누르겠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종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실행 중인 창이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쓰는 게 F4 근데 실행 중인 게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끄기 모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스템 종료. 그리고 이 녀석이 문제 자주 나오고 그런 다음에 Shift도 한번 살펴볼까요?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표시 뭐 누르는 거랑 똑같다. 선생님 바로가기 메뉴가 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 있잖아요. 그 메뉴 볼 때 Shift F10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거 Shift Delete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파일을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해를 시켜드리고 나면은 외우는 게 조금 까다롭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외워놓으면 한 문제 정도는 거뜬하게 맞출 수 있다. 윈도우 키와 조합되는 단축키 한번 볼까요? 윈도우 키 더하기 T 누르게 되면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보기로 차례대로 표시하고 L자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락의 약자예요. 락앤락 그러잖아요. 잠궈요. 잠궈. 컴퓨터를 잠그거나 사용자를 전환시킬 때 D자 누르게 되면은 최소화 뭐 10개를 열어놓고 작업하든 뭘 하든 윈도우 마크 더하기 D 누르시게 되면 모두 작업 표시줄로 떨어집니다. E자 누르게 되면 익스플로의 약자로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되고요.
R자를 누르게 되면은 실행창, 런의 약자죠. 그리고 실행창이 활성화가 되고 F는 피드백 커브 실행, 최근에 수행했던 작업을 찾아가고 타임라인 실행 뭐 이런 키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노란 것들 위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축키도 끝났습니다. 문제 보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먼저 아까 컨트롤 ESC 무엇과 똑같다고요? 예, 시작 메뉴 보는 거죠? 시작 메뉴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단추 누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묻게 되면 여러분들 좋죠.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거? 일단은 제거기 때문에 델리트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시프트예요, 컨트롤이에요? 당연히 컨트롤이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델리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 폴더 삭제 어디에 들어간다?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델리트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F4번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 변경? 어라? 아까 이름 변경 강사가 뭐라 그러던데 F2라고 그러던데 아이고 1번에서 답이 걸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F3번 검색 맞고요. F1번 도움말, F5번 새로 거침, 최신 정보로 수정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다는 게 이 녀석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서 내가 원하는 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창 전환할 때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뭐가? Alt 탭하고 Alt ESC가 있었었죠? 차이점이 그거예요. Alt 탭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너 어디로 화면을 이동시켜 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Alt ESC는 여기 보면 Alt ESC도 나오는데 Alt ESC는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를 보고 있었다면 요렇게 요거에서는 요거 요거에서는 요거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는 Alt ESC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건 그림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들을 미리 보기로 보면서 요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Alt 탭이 답이 될 때가 있고 Alt ESC가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Alt 탭이죠. 계속 보죠. 다음 중 구분한데 키의 연결이 옳은 것은 분류를 한번 따져보자. 기능키 F1번부터 F12번까지. 입력키 그냥 우리 A나 B 뭐 숫자 1, 2, 3, 4 그렇죠? 탐색키 아까 스페이스바 탭 얘들은 탐색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동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커서를 이동할 때 하는 이동키죠? 답 3번. 그런 다음에 제어키 컨트롤 알트 ESC. 좋습니다. 넘어가셔도 되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메뉴.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은 땡.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선택한 후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 항목에 속성 창이 표시됩니다. 아이고 속성 Alt 엔터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후 F2번 키를 누르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좋네요. 그렇죠? 폴더 창에서 특정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선택하고 싶으면 전체 파일 선택 누를 때 여러분들 뭐 누르라고요? 컨트롤 누르고 A를 누르라고요.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그렇죠? 오늘 파트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파트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래갖고 오늘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윈도우의 특징과 윈도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